아버님들이신데 퇴근하시고 이렇게 지금 핫한 챗 GPT 연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작년 교육과정 설문에서 직장인 다니시는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오후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호소하셨고, 그래서 학부모회 회장님이나 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교육청에서 새로운 돈을 따오셔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따오셔서 어렵사리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점점 참가하시는 분이 늘고 있고, 어쨌든 한정된 시간 안에 좋은 강의를 알차게 듣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네,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아마 반부마마라는 이름 네임택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님이시고요. 교육 콘텐츠나 챗 GPT 활용 콘텐츠 개발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반부마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반부마마라고 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챗GPT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관련 인사이트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주제라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귀한 인연이 되어서 이제 가동초 학부모회에서 이제 초대를 해 주셔서 이제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해 봤고, 사실 제가 챗GPT 관련된 콘텐츠나 이런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이 애들이 도대체 커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스스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들도 조금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이 이제 달빛 교육이라고 직장만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된 귀한 시간이니깐요. 이제 저도 그 시간 아깝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잠깐 켜셔도 좋고요. 이제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서 대답을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제 챗GPT 관련된 강의는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메인으로 하는 강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콘텐츠로 만드는 데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주체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고요. 또 낯선 분들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뭐 인공지능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굳이 이제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핫하고 사람들이 난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제 교육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한테 이 현재 이 AI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 이거는 부모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맞고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챗GPT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퀀텀 육아라고 하는 육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수 있을 거고, 제가 퀀텀 육아 채널은 이제 자주 영상 올리거나 뭐 하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이런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AI 툴들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나와 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과거에는 연구소에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곳이어 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기술이나 어떤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그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챗GPT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지금 막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제 나는 챗GPT를 써봤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1번을 한번 써보시고 나는 들어는 봤는데 써본 적은 없다 하시는 분은 2번을 한번 쳐봐 주실까요? 채팅창에. 1번, 1번, 2번, 2번, 2번도 많고.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내가 직접 써보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뭔가 핫하다고는 하는데 뭐 저게 과연 뭘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유료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들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걸 돈을 내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지. 제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일일이 시연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챗GPT가 굉장히 핫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AI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의 AI는 판별 AI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이렇게 맞추는 거.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렇게 맞추는 거. 이게 3개가 있는지 4개가 있는지 맞추는 요 정도로 이렇게 이미 주어진 자료를 판별하는 그런 형태의 AI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 중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한 3, 4년 정도 된 툴인데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어플도 있고 이제 편집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걔는 과거의 판별 AI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소리를 알아듣고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쓰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AI예요. 근데 최근에 AI는 그 챗GPT를 필두로 해갖고 이제 막 유명해진 AI는 생성 AI예요. 생성 AI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많은 자료들을 얘가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그냥 학습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막 신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면 제 화면 뒤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 화면 뒤에 이제 이미지가 보일 텐데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혹시? 제 뒤에 있는 이미지가 사진처럼 보인다. 뭐 그림처럼 보인다. 실제처럼 보인다. 아니면 뭘로 보이세요? 한번 이제 채팅창에 잠깐만 쳐봐 주시겠어요? 제 뒤에 이미지가 혹시 보이시면? 회사 사진처럼 보여요. 회사를 찍어 사진처럼 놓은 보이세요. 사진? 예. 이게 회의실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크로마키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줌을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저게 크로마키구나 이런 느낌은 들 텐데 저게 뒤에 사진처럼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미드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린 겁니다. 저게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거를 이제 보신 분은 저기 미국의 어디에 이제 휴게소에 있는 그런 한적한 그런 카페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인공지능이 그런 느낌의 카페테리아를 이미 있는 사진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 거겠죠. 그리고 제가 조명을 어떻게 해줘, 의자는 어떻게 해줘, 뭐 한적하게 해줘, 빛이 뭐 들어오는 오후 느낌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해놓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미드저니를 배우자마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바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더라고요. 이게 된다니. 근데 지금은 미드저니가 훨씬 더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생성 AI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진짜 사진인가 그림인가 이걸 다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AI가 생성 AI입니다. 근데 그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 지금 챗 GPT가 있는 건데요. 챗 GPT의 이제 단어들을 조금 쪼개서 보면 챗이라고 하는 말은 대화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컴퓨터와 언어를 주고받으려면 내가 코딩 같은 언어들을 익혀가지고 컴퓨터와 대화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챗 GPT는 자연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을 얘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그 문맥도 이해하고 거기에 있는 함의 같은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이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생성형인 거죠. 이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이미 훈련된 거예요. 사전에 인류가 여태까지 썼던 온라인 상에 있는 모든 글들을 얘가 다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똑똑하고요. 이게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신이 아닐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학습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의 모델명이에요. 그래서 챗 GPT는 챗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형으로 뭔가를 생성해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챗GPT를 딱 보자마자 이게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도 사실 존재를 했었잖아요. 존재를 했었고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왜 이게 더 이게 마음에 와닿고 그랬냐면, 사실 최근에도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만들어 갖고 딥페이크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모델 같은 거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얼굴 가리고 다른 사람 얼굴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게 그 기업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아주 전문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기술은 아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이었는데, 이 챗GPT는 이 챗GPT를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 AI잖아요. 그 오픈이라는 말처럼 이 기술이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다 열려 있고, 지금 챗GPT가 있고 지금 또 이제 플러그인이 또 지금 웨이팅 리스트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로 이제 챗GPT 플러그인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컴퓨터 코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AI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그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용하기 어려웠고 굉장히 비싸게 해야 됐던 그런 기업 수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AI 기술을 개개인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에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는 무조건 이제 뭐 공과대학이나 이제 컴퓨터공학 같은 거 그 전공을 해야지 IT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가 대화를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제 아이디어가 좋으면 돼요. 자기가 아이디어만 좋으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아주 비싼 AI 기술을 개개인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면 아마도 이제 90년대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00년대 이제 IT 혁명, 이런 것들을 다 뭐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세계적인 재벌들이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갑자기 엄청난 재벌이 된 사람들, 그리고 IT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재벌이 된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카카오나 뭐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이 사실 역사가 엄청나게 길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건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렇게 되려면은 뭔가 코딩도 잘해야 되고 저런 똑똑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싶었지만, 지금 이제 챗GPT 시대가 오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코딩 같은 거를 할 줄 몰라도 자기가 이런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오픈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확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해보면서 얘 장단점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아직 한계가 있는 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시면 활용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는 어떤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예시를 줬을 때 그 예시를 바탕으로 그 글을 비슷하게 생성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온갖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디서 정보를 막 찾아오는 것까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제 발산하는 형태로 뭔가 내 아이디어를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줄래? 이러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내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어떤 멘트를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여기서 어떤 거를 해야지 이제 좀 이름을 재밌게 지을 수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요약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이게 챗GPT가 이제 예시로 내놓은 그런 예시인데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풀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이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활용해서 이거를 요약해줘.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를 제시한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요약을 할 건데 네가 A부터 Z까지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하는 구조로 글을 만들어라. 사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 나온 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A, B, C, D, E, F, G 해갖고 Z까지 쫙 해서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쓰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시키면 어떻게든 그거를 꾸역꾸역 얘가 다 해냅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뭘 시키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요약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괄호하고 여기 있는 텍스트 위키피디아의 리한나라고 하는 요 페이지를 이제 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글도 짧게 요약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잘 돼서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챗GPT가 뭐 의사 시험을 통과했다, 뭐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한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법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한국어가 잘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한글과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법률에 대한 학습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챗GPT한테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초 만에 그냥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과물이 또 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챗GPT 관련된 강의를 지난 2월 말쯤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챗GPT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영어 잘하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느낌인지 공감을 좀 가시나요? 답이 없으면 그냥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영어 잘하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영어 엄청 잘해요. 근데 막 어려운 단어도 막 되게 잘 말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걸 알고 말하는 걸까? 저게 영어 단어를 외워서 말하는 건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대답은 계속 하는데 그리고 또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말을 잘 못해갖고 막 영어로만 물어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막 하니까 영어는 애는 되게 잘하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런 느낌이다. 이제 뭐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채 한 3달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2~3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챗GPT4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어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들어가요. 그래 갖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도 좀 성장을 했죠. 저도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랑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정말 어떤 나랑 동등한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상사 그리고 나한테 어떤 지시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코딩 짜는 거, 뭐 PPT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얘가 다 자동으로 해주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료를 막 찾거나 아이디어를 막 내야 될 때 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현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그냥 듣고 그냥 저런 게 이때 유행이래. 근데 남들 얘기 같아. 어려울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몇 달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반드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챗GPT를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카피라이팅. 그리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대본을 작성하는 것들, 이런 글을 쓰는 것들. 그 어떤 구조에 맞춰서 주제별로 글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얘가 더 잘하는 게 사업계획서나 이력서 같이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도 사실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사업계획서도 얘가 써줄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그런 그 마케팅 업체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대행 업체 같은 걸. 그런 비즈니스도 이거는 다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채널 같은 거 할 건데 어떤 이름 하면 좋겠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타겟 페르소나는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얘가 해주는 대답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마케팅 회사를 하나 차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챗GPT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죠. 한계점들은 일단 챗GPT4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2022년까지 이제 자료가 더 있어서 최근 자료는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네가 이제 뭐 어떤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막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인드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최신 정보는 아직 트레인드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야?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못 하기도 하지만 또 뻥을 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조금 있어요, 챗GPT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챗GPT한테 자료를 검색하는 부분은 사실 잘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도 한국 자료인 경우에는 특히 자료 검색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가 낮은 편이어서 자료 검색을 얘한테 직접 시키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료 검색을 시키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 용도로 사용하는 툴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이거 안 되니까 얘 좀 바보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가끔씩 얘기하거나,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니까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별거 없던데 막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달리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한 질문에 되게 별거 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으면요, 내 질문이 되게 별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는 어떻게 해야 얘를 더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얘가 제너레이티브 AI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그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사화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러면 얘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숙종 때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뻥을 막 쳐요. 그러니까 뻥을 막 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답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넣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얘한테 의존을 해서 그 새로운 정보를 막 찾아달라 이런 검색 툴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근데 요 부분이 지금 다 한계가 극복이 되고 있어요. 요런 걸 이렇게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빙챗이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엣지 브라우저를 까시고 빙챗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 엔진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인터넷에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결과를 이제 밑에다가 출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은 요런 출처를 가지고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검색 용도로 챗GPT를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빙챗을 활용하시는데 사실 빙챗이 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챗GPT는 훨씬 더 이제 복잡다단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빙챗은 그냥 검색 용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챗GPT는 제가 알기로는 챗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얘네가 프리트레인드가 된 데이터만 쓰는데 과거 데이터까지만 트레인드가 되고 최근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최근에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아수겁이라고 에스크업이라고 카톡 같은 데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처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할 때 전부 다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가는 걸 동의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챗GPT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개인의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 이제 챗GPT를 쓰지 않는 그런 데도 많아졌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또 보완을 해서 MS가 오픈 AI의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MS에서 나온 또 다른 그런 툴들로 이런 한계들이 다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과도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챗GPT만 쓰시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챗GPT 요 사이트 이제 들어가서 활용하는 건 여기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한 다음에 저는 이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로 쓰시고 트라이 챗GPT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챗을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플러스 구독을 해서 꼭까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지금 요 화면이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그냥 구글 크롬에서 켰을 때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서 그냥 깔끔하게 여기다 쓰는데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돼요. 영어로 쓰셔도 되는데 요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 요렇게만 쓰면 잠깐 멈춰. 요렇게만 쓰면 사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쟤한테 한국말로 물어봐도 되긴 합니다. 한국말 지금 굉장히 잘해서 물어봐도 되는데 저는 한국말로 직접 물어보지 않아요.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영어 잘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 영어를 굉장히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가 그 웨일로 열려갖고 이걸 못 보여드리는데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 스토어랑은 다르게 크롬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앱 스토어가 따로 있고 거기에 요 이름들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 확장 프로그램으로 깔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3가지가 있는데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거는 번역을 해주는데 내가 한국말로 물어보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쟤한테 영어로 대답을 받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다시 한국말로 보여주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국말로 물어봐도 똑같은데 왜 이걸 굳이 프롬프트 진이를 깔아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어랑 영어랑 그 얘가 그 알고 있는 데이터도 좀 다르고 그 토큰이라고 해서 챗GPT가 활용을 하는 어떤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근데 한국말을 직접 쓰면 이 토큰을 4배 정도 더 활용을 해요.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글도 짧아지고 내용도 이제 좀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영어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다 하시면 프롬프트 진위를 거쳐서 번역된 걸 보시면 이제 똑같이 영어로 쓰는 거랑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 PRM이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는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톡2G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톡2GPT는 일종의 이제 GPT가 말을 하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를 달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로 질문을 하면 얘가 이제 글자로 나온 걸 이제 스피커로 해갖고 들려주는 그런 형태로 영어 공부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 챗GPT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얘네들끼리 좀 충돌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깔면. 그래서 처음에 다 깔아서 막 해보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두 개 깔아놓고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톡2GPT 이렇게 깔아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이게 뭐 연봉이 3억이네, 연봉이 1억이네 뭐 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과가 생길 거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학과 같은 게 비슷하게 생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누구나 이제 앞으로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 역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언어를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거나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건 있어요. 요런 언어적인 느낌 그리고 내가 뭘 대체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 언어를 습득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순서나 물어보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면 언어를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롬프트를 이제 잘 쓰려면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챗GPT나 이런 요새 또 많이 나오잖아요. 구글 바드 같은 것도 나오고 계속해서 비슷한 생성 AI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챗GPT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쓰시면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얘를 진짜 잘 쓰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을 어버버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말을 어버버버버 하면서 이제 제 남편이 저한테 가끔 이제 잘하는 말이 야 그것 좀 해봐라. 그것 좀. 야 이것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그거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뭐 지칭어를 써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래 살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니까 찰떡같이 그걸 알아듣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이제 그것 좀 해줘. 그것 좀 해줘. 그러면은 엄마가 찰떡같이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아이가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떤 맥락의 저 말을 하는구나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거를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로 하라고.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거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문과의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과의 시대였어요. 이과의 시대여서 뭔가 계산을 잘하고 정확하게 잘하고 막 코딩 같은 거 잘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러면은 괜찮았는데 이과생들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프롬프트 쓰는데 되게 애매해져요. 그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애매하게 하고 있던 일들 그냥 뭐 약간 감으로 하고 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얘한테 설명을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잘 설명을 하면 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걸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프롬프트 그 폼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역할을 지정해 준다. 그리고 액티비티, 이거를 왜 하는지, 이거의 목적이 뭔지, 맥락이 뭔지 예시도 들어주고 그 톤은 어떻게 될 건지, 그 타겟 오디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1분이면 볼 수 있습니다.
답을 얻고 싶다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질문의 맥락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돈 버는 아이디어 알려줘라고 하지 말고 내가 경력단절 여성이라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두 번째는 역할극을 시키세요. 네가 온라인 비즈니스로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말해줘. 네가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줘. 하는 식으로 물으면 평범하고 무난한 대답 대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답변의 형태와 양을 지정해 주세요.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글을 1500자 내외로 써줘 라든지 개조식으로 10가지를 작성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바로 쓰기 좋은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어떤 톤으로 답하기 원하는지 정해주세요. 전문가처럼 작성해줘. 공손한 말투로 해줘. 30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해줘. 이런 식으로 말투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맥락, 역할극, 형태와 양, 톤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냥 나 이거 뭐 블로그 글을 위해서 AI에 대한 주제로 블로그 글을 쓸 거야. 뭐 블로그 글 써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몇 살 정도를 타겟팅으로 하는 건지, 왜 쓰는 건지, 뭐 여기 이제 글자 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적으면 그냥 되게 평범하고 그지 같은 답변이 나와요. 야,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너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지금 너 일론 머스크야. 너는 지금 일론 머스크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막 뭐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 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완전히 다 이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고 에이 이상하게 대답하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근데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런 걸 물어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구글에다 물어보시면 되고 구글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글을 써보시면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만장자의 프롬프트 활용을 한 실제 사례예요. 이거는 실제 사례고 제가 이 프롬프트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고 제가 이 프롬프트 관련해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와 이런 그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롬프트 북을 거의 한 150만 원어치 샀거든요. 달러를 막 써가면서 한 150만 원어치 샀는데 사실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150만 원어치 산 애들이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 프롬프트를 보고 굉장히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조금 한번 저런 구조구나.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감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글은 이제 최종 글이에요. 최종으로 챗GPT가 이 글을 작성을 한 거고요. 중간에 표 같은 것도 그렸고 이제 글을 쭉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데이비드 sak스라고 그 페이팔의 그 창립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그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면서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엄청나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분이 AI 스타트업과 이제 데이터에 대한 글을 한번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이제 아이디어도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거를 챗GPT한테 시켰던 그 프롬프트가 유튜브 영상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있던 그 화면에 있던 글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제가 AI를 조금 활용을 했었는데 일단 요거를 제가 다 타이핑을 치진 않았어요. 타이핑을 치진 않았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영상에 있는 그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지해 놓고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면 아이폰에도 그런 그 판별 AI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씨를 다
그 판별을 해서 바로 복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노션에다가 이제 붙여 넣었는데, 노션에는 또 노션 AI 기능이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노션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가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일 때도 제가 2가지의 AI를 활용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요 프롬프트를 순서와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게 진짜 활용법이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 글을 쓸 때 지그손이라는 기술 스타트업을 아나요? 하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졸업식 축사를 한번 얘한테 작성을 해달라고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어떻게 물어봤냐면,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을 20대의 하버드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식 축사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써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지. 일단 내용이 조금 평범합니다. 그냥 평범한 하버드 졸업식 축사처럼 그냥 써줬어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근데 이걸 한 줄로 물어봤잖아.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근데 요거는 2번에 걸쳐서 물어봤어요. 처음에 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방식을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밍은 불을 붙인다, 이렇게 점화시킨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먼저 너 그거에 대해 너 아니? 라고 물어보는 방식이 프라이밍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챗을 쓸 때 요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챗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켜놓고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뭐 제가 구분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이 챗마다 얘가 하나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챗에서는 제가 처음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식 축사를 써달라고 이제 물어봤죠. 요 챗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졸업식 축사와 관련된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또 물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뭐 스티브 잡스처럼 졸업식 축사를 써줘,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토마토 파스타의 레시피를 써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처음에는 좀 괜찮아요. 처음엔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막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 얘가 미쳐버려요. 챗GPT가 미쳐버려서 한 가지 챗에서는 하나의 질문 주제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챗을 막 계속 열어가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처음에 제가 아까는 그냥 너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써줘라고 원래 이제 프롬프트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좀 내용이 너무 심심하게 나왔어요. 평범하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너는 일론 머스크야. 이제 act as를 이렇게 써준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가 이제 하버드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식 축사를 해줘. 아까랑 똑같이 이제 써줬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더 일론 머스크가 쓴 것처럼 이렇게 글이 나왔고, 지금 이제 한국말로 물어보면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글이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잘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일론 머스크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나는 스페이스X 어쩌고 저쩌고 했고 혁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프라이밍을 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에 굉장한 차이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이 회사에 대해 아니? 이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 너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너가 아는 거 한번 이제 요약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그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챗GPT가 알려주는데, 여기선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지그손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회사고 이제 2022년 이전에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회사인데 최신에 나온 그런 회사다. 그러면 얘가 그 정보를 몰라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어봐야 돼요. 확실히 너 이거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런 회사야라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게 맞는 회사예요. 그리고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기계한테 야, 너 그거 맞았어. 고마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강화 행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쓸 때 이 얘기를 더 강화해 주는 거. 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맞구나. 그러면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쪽을 더 자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뭐 너 더 알려줘라.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줘라 하고 계속 이제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질문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질문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를 표로 만들어줘. 근데 그냥 표로 만드는 거 아니고 첫 번째 열은 예시까지 들어주죠.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카테고리, 두 번째는 뭐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라 하면서 그냥 표 만들어줘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가 야 이걸로 표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를 만들어야 될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그러면은 어떻게든 거기 채워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얘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포스트를 작성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포스트도 사실 최근에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강의 같은 거 보면 블로그 포스트 작성해줘. 주제는 뭐야, 뭐 타깃은 뭐야, 약간 요 정도로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목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한다. 끝날 때는 어떻게 한다. 뭐 헤더는 어떻게 한다. 뭐 테이블도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시킨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건데 여기는 계속 너 생각은 어떠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대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대하는데 얘가 사람은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너 이거 블로그 글 좋은데 이거 근데 너 다른 거 뭐 또 뭐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한번 고쳐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오, 더 좋아진 것 같아. 이것도 강화 행동이죠. 너가 고친 지금의 행동이 좋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거 말고 또 딴 거 없니? 한 다음에 또 이제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면서 이제 얘를 사람처럼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프롬프트를 쓸 때 그냥 내가 언어를 쓰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활용을 한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오늘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다시는 더 이상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어?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얘한테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반복적으로 매일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삶의 루틴이나 막 다이어트 그런 식단 같은 것도 얘가 다 짜줍니다. 그래서 뭐든 얘랑 같이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생성 AI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챗GPT 이전에 이미지 생성 AI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제가 이제 제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 미드저니로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2 이제 미드저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이제 스피치로 바꿔주는 요런 거 아마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 AI 목소리 요런 게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의 요런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또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형태. 여러분들 이제 클로바 노트나 삼성 노트 같은 걸 한번 써보셨으면 내가 거기다가 이제 말을 하거나 회의 장소에 녹음기만 켜놓으면 그게 텍스트로 바뀌는 그런 형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생성 AI인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일종의 판별 AI였어요. 그냥 이제 그 말을 하면 그 소리를 그냥 읽어가지고 이제 대충 들리는 대로 적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클로바 노트가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간 게 이런 생성 AI 기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말들의 맥락 같은 거를 걔가 이해해요. 그리고 어떤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내가 하는 말이 좀 발음이 이렇게 애매하게 들릴 때 그거를 다 정확하게 잡아서 이제 받아쓰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그냥 정말 받아 적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도 요즘에는 이제 그 편집 같은 거, 그리고 없던 이미지도 전부 다 얘가 이제 텍스트를 치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여태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저게 가짜네, 저게 아직은 그냥 별로네라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올해 이제 초부터 굉장히 나오고 있는 과정들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뀌는 그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미드저니나 이런 달리 같은 거에서 이 사람 손을 그리지 못할 거라고 한두 달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 기사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생성 AI는 절대로 사람 손을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실사인지 그림인지를 판별하려면 손가락을 보면 된다. 막 손가락이 6개 있고 막 7개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다거나. 그랬는데 그게 한두 달 딱 지나니까 손가락 바로 그려요. 그래갖고 이게 못 그린다고 손 못 그린다며 그랬는데 갑자기 한두 달 정도 딱 지나니까 손을 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미드전이나 달리2가 챗GPT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약간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미드저니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거기도 약간 코딩까지는 아니지만 미드저니만의 프롬프트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쓰거나 아니면 누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갖다가 쓰거나 약간 이런 형태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챗GPT가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드저니나 달리같이 기존에 원래는 있었지만 많이 잘 쓰지 못했던 것들에 챗GPT가 붙으면서 저같이 평범하고 그림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도 마구 그림을 그려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었고 이게 또 API라고 하는 게 지금 다시 오픈이 되면서 이 막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인스타 같은 데서 광고 같은 걸 보셨을 때 사진 한 장을 올리면 막 그 화보 사진 50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한 9,900원 정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 얼굴 이미지를 사진 한 장 올리면 이제 인식을 해서 이렇게 API를 붙여서 기존에 있는 그 화보 이미지에다가 나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API들을 활용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질문에서 제 뒤에 있는 배경이 사진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이게 저는 결국에는 이 차이가 심미안을 가로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게 그냥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맨날 그리니까. 제가 이거를 매일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그림인지 그려진 건지 사람이 대충 그린 건지 그 미묘한 그 미드저니만의 그 그림 풍이 있어요. 그걸 맨날 그리고 맨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걸 처음 보면 이게 그냥 저게 그 사람이 사진인가 보다 하고 속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참 그 기사화 됐던 것 중에 그 트럼프가 이제 체포되는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냥 너무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는 기술이 거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짜 뉴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이제 틱톡 같은 데 보면 탐 크루즈 딥페이크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처음 보면 와 진짜 탐 크루즈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는 게 그런 딥페이크나 아니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눈을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미안에 굉장히 가치가 주어지는 그런 시대고, 제가 여기 책을 하나를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좀 불쾌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어떤 뭐 금수저 출신이라든지 최상층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상층에 살아보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문화 자본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해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평준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용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어떤 것들이 다 평준화가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최상층에 갈 것이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최상층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길러야 되는 거는 저는 심미안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에 문화자본이고 심미안이다. 이런 생각이 요새 최근에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이 사진처럼 보이세요? 그림처럼 보이세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건 굉장히 좀 같아요. 이거는 예? 왼쪽은 사진 같고 오른쪽은 그림 같은데. 오른쪽은 그림 같아요. 예. 이게 둘 다 그림이죠. 그림. 둘 다 그림이고, 제가 이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렸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렸고, 이거를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인터넷을 보면서 독학을 한 게 총 4시간이 걸렸는데 4시간 만에 그린 그림이에요. 4시간 만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쁜 젊은 여성, 약간 케이팝 아이돌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예쁜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 요 이미지를 제가 이제 뭐 그게 약간 19금이라서 여기서 보여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유튜브에 AI 룩북이라는 게 있어요. 룩북. 그 옷 입는 그 룩북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이제 검색을 하면 5만 19금 이미지가 다 떠요. 야한 이미지가. 야한 이미지가 막 뜨는데, 지금 이 언니들이에요. 지금 요 언니들이고, 이 언니들이 굉장히 이렇게 섹시한 옷을 입고 이제 옷을 헐벗은 언니들이 AI 룩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 많이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신미안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AI인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저게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뭐 인스타 DM을 달라는 둥 막 전 세계 남자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게 가짜인데, 저게 분명히 가짜인데도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저는 저걸 이거 맨날 보잖아요. 저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언니들 특유의 얼굴 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면서 아니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심미안적인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그것도 본인이 가진 하나의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실사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심미안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요런 이미지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룩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다 이걸로 이제 야한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와, 세상이 너무 미쳐 돌아간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막 이러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기술은 다 그렇게 발전을 해요. 여태까지 모든 기술들이 다 그렇게 발전을 했고,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때 다 이런 형태로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형태로 1차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시작 단계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제 여러분 딱 1년만 지나잖아요. 1년만 지나면 그 인스타나 유튜브 그런 이제 부업이나 이런 그 사이드 허슬, 그러니까 부업 같은 거 하는 그런 거에 이렇게 생성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돈 버는 법.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깔릴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금은 근데 그 전문가들이 강의를 안 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왜 강의를 안 하냐면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시기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까지 사람 눈이 거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못 따라오니까 이걸로 지금 막 돈을 벌 거예요. 근데 1년 딱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계속 보다 보면 아 저거 가짜네 하고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팔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돈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전문성을 가질 거예요. 아까 AI가 손을 못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밤새서 작업을 해서 손을 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라서 기술을 바라볼 때 그냥 뭔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는 거다. 단지 우리는 이제 그 야한 이미지를 봐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애들은 문제가 돼요. 애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노출이 되는 거랑 부모가 아 저거 이거 가짜 이미지고 이제 나쁜 이미지다라는 거를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도는 거를 사실은 막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고 계시고 이거에 아 저런 게 요새 있어. 저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쁜 기술이야. 저런 거를 자꾸 만드니까 나쁜 기술이 아니라 선택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쭉 있어 왔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스마트폰 어플을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IT 업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홈페이지라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냥 뚝딱뚝딱 나는 홈페이지라도 하나 만든다. 이런 기술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어요. 특히 요새는 홈페이지 같은 건 금방 만드는데 예전에 처음 인터넷이 이제 막 생기던 시절에는 막 HTML 이런 언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다 거쳐왔지만 부자가 못 된 이유는 그게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똑똑한 천재들의 세계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를 그냥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요 시대는 근데 내가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말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구나에게 다가온 기회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했는데 7분만 쉬고 제가 물 좀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에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 제 강의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재밌나요? 답이 없으셔 네, 가지고. 엄마가 혼나니까. 재밌으신 저 분. 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좀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 긁어지는 아. 네, 거고, 감사합니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네. 지금 직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이잖아요. 아,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아,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분이 그 대표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 그거였어요. 이렇게 문과를 나와야 되나요? 이과를 나와야 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뭘 공부해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런 개발단에는 이과나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나온 분들만 이제 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는 굉장히 오픈을 해뒀다. 문과 출신도 많고 변호사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분야에. 그래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 그런 글을 기본적으로 쓰는 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내용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잘 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개발단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개발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건데 아마 이게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를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막 인터넷 검색 기능사 막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90년대 막 이럴 때 인터넷 검색 뭐 무슨 기사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이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는 뭐 진짜 인터넷에서 진짜 잘 찾아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잘 쓰고 어떤 걸 찾아야지 이게 잘 찾아지는지 그런 단어들을 잘 고르는 사람이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잘 검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컴퓨터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지 한 20년은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속 막 회사에서도 하고 매일매일 하고 네이버 맨날 검색하면서 뭐 그렇게 검색어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그게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 것도 익숙해져요. 저도 이제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게 아까 이제 뭐 6가지 롤에 대해서 이제 막 하면 그걸 막 처음에는 외워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약간 언어 같은 거라서 이게 지금은 개발단에서 그런 엔지니어가 필요할 할 수는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학과 이런 데 보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데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뭐 법학을 전공하는 게 나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굳이 이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걸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컴퓨터 뭐 인터넷 검색 학과 이런 거에 보내는 거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이제 이제 챕터 3에서 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분이니까 이제 3강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창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화면상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반응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댓글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로서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요새 이제 뭐 어떤 직업이 생기네 없어지네 뭐 다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 미래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미래가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AI로 대체되는 거는 이제 어떤 몸을 쓰는 그런 기술직이나 무거운 걸 든다거나 막 이런 거가 사실은 더 기계처럼 이제 빨리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대체되는 직업 1순위가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걸 AI로 잠깐만 대체될 볼게요. 위험에 빠진 직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하기 쉽고 많은 돈이 오가는 산업이어야 하죠. 언제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체하기 쉽다는 특징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직업의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지위가 높은 직업이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하기 쉬운 직업은 데이터 분석만 하는 일이에요. 정보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정보가 축적되면 결과를 내는 일 말입니다. 대체하기 가장 쉽죠. 몸을 쓰는 일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직종은 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간호사보다 의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통 의사가 간호사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많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질병 기록이나 현재 증상 같은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일만 합니다. 정보를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죠. 이런 일은 대체하기 쉽습니다. 간호사는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우는 아이에게 주사를 놔야 하죠. 이런 건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간호사보다 AI 의사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이 사실 되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좀 뻔한 얘기예요. 되게 뻔한 얘기고 챗GPT를 몇 번이라도 써봤으면 의사가 대체되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업들이 빨리 대체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영상은 1년 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하구나. 이 미래를 다 예측하고 있구나. AI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중에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사람들이 멘탈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 AI, 챗GPT가 나오고 가장 멘탈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성의 영역을 AI가 대체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생성 AI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림도 막 그리고 막 사람도 막 그려대고 막 글도 막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사람들이 그거는 AI가 대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AI로 대체되지 않으려면 예술을 해야 돼. 창의적인 걸 해야 돼. 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챗GPT가 딱 등장을 하니까 뭐 카피라이팅이니 글쓰기니 그림 그리기니 이런 것들이 다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싹 다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활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고유한 인간의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패턴을 파악하고 분해한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배웠던 게 어떤 구조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굉장히 창의적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고 어떤 잡을 가질 때 대체되지 않으려면 창의성 있는 걸 해야지라고 했던 게 모두 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거. AI가 제일 잘하고요. 창의성이 묻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어떤 특정한 패턴을 파악하고 하는 거 이거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하는 사람 중에 챗GPT한테 뭐뭐에 대한 시를 써줘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시를 써달라고 하니까 잘 못 쓰는 거지. 제가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시로 집어넣어줘요.
그거 딱 예시를 집어넣고 이런 패턴과 이런 느낌으로 뭐 어떤 글에 대해 어떤 주제에 대해 써줘. 그러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써줘요. 풍이 되게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예시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점점 비슷하게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미드전이나 이런 그림 같은 것도 거기 보면 누구 풍으로 그려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픽사 애니메이션 형태로 그려줘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즈니처럼 그려줘라든지 이런 어떤 풍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픽사 그림은 뭐 눈이 크고 선이 또렷하고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걸 AI가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되기 쉽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AI가 하기에도 귀찮은 일을 인간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AI도 하기 귀찮아하는 일들이 있대. 그럼 그 일들이 뭐냐면 지금 아마존 같은 그런 큰 회사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AI화로 시스템이 됐어요. 물류나 뭐 이런 것들 다 됐는데 여전히 박스에 물건을 넣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대요. 그거는 왜 AI로 대체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기계가 하기에도 귀찮은 일이라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다 대체되고 나머지 일들을 인간이 하게 될 거다라는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다 뭔가 창의적인 것 같고 막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대체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연구원 생활 때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챗GPT가 제일 잘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었으면 되게 불안했겠다. 다 대체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대체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막연히 이 직업이 지금 되게 유행이니까 우리 애한테 한번 공부하게 해보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지금 당장 1년 전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어떻게 크리에이터의 잡을 AI가 대체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교육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챗GPT 나오고 막 번역도 다 되고 막 하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영어 공부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즘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한테 진짜 이메일이 많이 와요. 이메일이 많이 와서 번역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간혹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랑 이제 전화를 하고 싶어 이러면은 저는 그거는 거절하거든요. 나는 너랑 전화할 수 없어 이러면서 약간 거절을 하는데 가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뭐 나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장벽인 거죠. 어떤 언어의 장벽. 그래서 정말 이제 전 세계 제가 이제 해외 업체에 그런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더 벌어지기 때문에 영어는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할 때 사실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애들 학원이나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이 영어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요. 하나도 안 보내는 대신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다 볼 때 영어로 보게끔 이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영어를 꽤 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영어 콘텐츠들을 이제 접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학원 교재라든지 비싼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 지금은 막 널린 게 유튜브인데 영어 유튜브인데 이걸 굳이 돈 내고 배워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넷플릭스를 애들한테 만화 같은 걸 보여주면서 어차피 애들이 보니까 너는 영어를 봐라.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은 무조건 영어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인풋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었죠.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챗GPT를 활용해서 아웃풋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톡투GPT라고 하는 그런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얘가 내가 말을 하는 걸 다 알아듣고 얘에서 나오는 걸 소리로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챗GPT가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영어를 제일 잘해요. 영어를 제일 잘해가지고 뭐 이제 말을 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영어 문장을 넣고 이거 문장을 좀 새로운 말로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그 내가 이제 그 문법을 정확히 잘 모를 때 이거를 좀 네이티브가 쓴 영어처럼 자연스럽게 문법을 좀 교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단어랑 단어가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그거 그 사례를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은 사실 그전에는 네이버 같은 데 네이버 사전 검색해 가지고 막 그런 예시 같은 거 보고 했는데 얘는 이제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이 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데 사실 챗GPT 활용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엄마 입장에서 또 이제 엄마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 애들도 가끔 이제 화상 영어 같은 거를 가끔씩 시켜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싸고 이제 그 선생님이 영어는 할 줄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얼만큼 괜찮은 영어를 쓰는지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랑 붙여주려면 돈이 되게 비싸지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데 그거를 수준에도 맞출 수 있어요. 뭐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그 뭐 책 레벨들 있잖아요. 그 스피킹 레벨 같은 거 내가 이 정도 레벨이야. 이렇게 뭐 초등학생 수준으로 해줘. 이렇게 하면은 다 얘가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얘가 이제 바꿔주는 거 굉장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취향에 맞는 글로 수준에 맞춰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공룡을 너무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은 공룡과 관련된 글을 이제 영어로 찾아서 보는데 만약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애한테는 아직까지 리딩 레벨이 좀 안 맞아. 그런데 좀 애가 읽어보고 싶어 하면 그 문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바로 그 수준에 맞춰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번역기를 요즘 사람들은 딥L이라는 번역기를 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번역기 기능이에요. 근데 요게 번역도 되게 잘하는데 제가 제일 잘 쓰는 기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번역하기가 31개국으로 해서 여기다 그냥 써가지고 번역이 바로바로 되는데 파일 번역하기가 있어요. 파일 번역하기. 요게 아주 끝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해외 크리에이터들한테 뭐 무료 전자책 이런 거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금방 한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원본으로 넣은 PDF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제 영어로 작성된 9페이지짜리의 PDF예요. 이건 그냥 PDF 파일입니다. 요거를 딥L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PDF 파일을 넣으면 여기 DBL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나오고 이걸 전문가처럼 활용하는 법 해서 이렇게 봐요. 저는 영어로 보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PDF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양이 되게 많아도 이게 금방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써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PDF로 바로바로 폰트 이런 것까지 딱 해놨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보기가 좋다. 그래서 이게 영어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디벨이라고 하는 번역기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요즘 별의별 게 다 됩니다. 그리고 저 디벨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번역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쟤도 맥락을 이해하면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뚱맞은 단어로 번역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영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애들이 도대체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냐.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물려줄 건물이 있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이제 나는 물려줄 건물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뉴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뭔가 속기 쉬운 이미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막 생성해내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가격도 낮고 그럼 만들어내기 너무 쉬워서 그런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이런 거에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야 된다. 이게 가짜일 수 있다. 그리고 챗GPT에 나온 결과물도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걔는 검색 엔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블로그에서 이제 본 글이 그게 100%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정보를 어디서 찾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 했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 프롬프트 해킹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게 지금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프롬프트 해킹이 뭐냐면 저 챗GPT가 이제 원래는 그 기술적으로 어떤 19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놨어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제 뭐 마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막아놨는데 처음에 저게 생기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 AI는 너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너는 뭘 알려줄 수 있니?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 얘가 진짜 막 그런 걸 알려준대요. 어디 LA 어디 가면 마약을 살 수 있어. 막 이런 정보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 해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게 있다. 그거를 이제 오픈 AI에서 막으려고 계속 하고 있지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는 자와 뚫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뚫어가면서 뭔가 그런 걸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이거 해킹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려면 저는 일단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고 저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부모님들이랑.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초등학생들일 거예요. 저희랑 비슷할 텐데 저희는 2학년, 4학년인데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를 또 진학을 하려면 어떤 재능들이 필요할까? 한번 채팅창에 잠깐만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 뭐 연산을 안 틀리고 했으면 좋겠어. 뭐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답 좀 해주세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는. 네, 뭐 수학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이제 그렇죠.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창의적인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성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창의성이냐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제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를 만나러 가라. 예, 학교에서 친구를 좀 만나서 잘 놀아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셜과 관련된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러 가는 곳이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직장 안 다니시더라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직장에서 필요한 재능들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뭘 잘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창의력과 리더십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는 MBTI가 INTP인데 사람이랑 뭘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사실 잘 맞았던 게 혼자서 계속 보고서 쓰고 연구하고 이런 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협업 기술이 꽝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다녔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제 강의를 이제 1시간 남짓 들으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적인 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대체되기 쉬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 아이가 만약에 미래에 하게 될 일이 AI가 대체될 건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아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사실 저는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문구를 쓰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사람들이 반응하는 글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저의 그 가장 큰 성과였었거든요. 근데 패턴을 갖고 있는 일은 얘한테 시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일은 대체되기가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반복되고 이제 단순한 작업들, 그리고 사람과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은 대체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나 예술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유일무이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은 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의 영역이 거의 완전히 대체됐어요. 디자이너의 영역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올 하반기에 MS에서 코파일럿이 나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 코파일럿이 이제 나올 건데 그냥 말로 치면 데이터가 정리되고 PPT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PPT는 거의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막 디자인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 막 그림 그리고 막 거기에 이미지 생성해서 줄 맞춰서 넣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아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이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연구원 다니면서 했던 일, 이런 거 뭐 연구 보고서를 쓸 때 레퍼런스 막 찾는 거요. 이런 거 이제 잘 찾아오죠. 그 챗GPT랑 빙챗이랑 이런 애들이 잘 찾아오고 요약하는 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얘가 엄청나게 저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를 제가 엑셀을 진짜 잘하거든요. 엑셀을 진짜 잘해가지고 그 국책연구원에서 제가 데이터 담당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엑셀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이것도 대체되기 쉬운 능력이었다. 그리고 데이터 리딩, 제가 또 엑셀 함수를 되게 잘 알아요. 잘 알아가지고 다른 분들 일 도와줄 때도 막 하나씩 하고 계시면 제가 그 데이터를 이제 함수를 짜가지고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엑셀 함수 짜는 것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함수 다 짜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짠 거 하나 아주 간단한 거 엑셀 함수 만들기를 좀 보여드리면 뭐 너 여기서 물어보는 거지. 너 엑셀 함수 만드는 법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전화번호 이렇게 변환하는 거,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변환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그냥 쑥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 함수도 물어볼 수 있다.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영문 초록 작성하는 거, 번역 그냥 디벨에다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막 그 전문 번역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막 줄 서가지고 막 내가 1차 초벌을 했는데 막 해줘 막 해가지고 막 밤새가지고 이제 막 초록 작성하고 오탈자 검수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런 거를 다 너무 AI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연구원으로서의 업무가 있었는데 이제 회의에 가면은 회의록을 작성해요. 근데 이거 지금 클로바 노트가 다 하고 있죠. 요약해요. 클로바 노트도 요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메일을 엄청 썼었는데 이메일도 챗GPT가 자동으로 보내줘요. 그게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붙어서 쓸 수 있는 제피어 같은 툴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하고 톤도 바꿔주고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게 가게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가 한다. 뭐 검수까지 싹 다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 애들 도대체 무슨 직업 가져야 되냐? 계속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역량이에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키워주려고 하는 거는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 언어로 내 생각을 약간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걸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 저는 압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울트라 러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 외에서 어떤 지식을 굉장히 빠르게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새로운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배우는 거에 대한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있을 때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배우는 게 실증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항상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게 싫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얘네들을 구워 삶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감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고 배우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저만 맨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저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저한테 뭐를 해라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늘 그게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나왔을 때 배우고 이걸 내가 테스트해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이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게 압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학교를 때려치우고 너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학교 공부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가치냐면 뭔가를 하나를 배워본다는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수학 공부를 하면 이게 수학이니까 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수학이 아무짝에도 커서 쓸모가 없는데 수학을 왜 배워요가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를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내가 배우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사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학을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해가지고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학을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가치가 없을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너는 그거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가 아니라, 저는 그 시간 동안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시스템을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미시경제학은 이렇고 거시경제학은 이렇고 이 시스템을 다 배웠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선 저런 계량경제학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 시스템을 되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 다음에 뭘 배워도 계속 그 시스템이랑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학문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지금 챗GPT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바드가 나왔을 때도 똑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갑자기 바드 전문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구조라는 게, 배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를 깊이 있게 배워보는 그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의할 점은 이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책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이훈규 변호사님이라고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고 하는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시험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고 앉았었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행정고시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자꾸 나는 이게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딱 봤는데,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앉았던 거예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좋아라 했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좀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애가 그거를 잘 이제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면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지, 이게 배움 그 자체랑 시험 성적이 하나로 간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도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재로 우리가 키울 때 AI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는 AI가 그냥 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칼이 사람을 이제 해칠 수도 있고
요리를 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칼은 굉장히 베이기 쉬운 거야. 근데 물건을 자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이제 무딘 칼부터 한 번씩 이제 쓰면서 애들도 처음에 이제 요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서 친숙해졌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도구예요. 이게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AI가 인간을 지배하진 않을 겁니다. 인간을 지배하진 않지만 AI를 다루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어떤 미래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키울 거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강사님,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네, 네, 들립니다. 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남편한테 제가 다 해줬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니까. 뭐 그거 줘. 그러면은 내가 그 맥락을 다 이해하고 그냥 그걸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늘어요. 남편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이 말하는 스킬이 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 어떤 형태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수학 문제 같은 걸 풀 때도 사실 이건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너무 좋은 게 그냥 계속 문제 푸는 방식을 계속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로 하든 쓰든 이런 식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애가 하는 거를 너무 그냥 바로 이해해가지고 뭐 이거 해줘 그랬을 때 해주지 않는 거, 그리고 공부할 때는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막 건너뛰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천재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 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보면 엄청 천재예요. 그 하버드 나오고 엄청 천재인데 그 수업을 할 때 보면은 그 중간 과정이 막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이 점핑을 해요. 그래갖고 그 과정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서 막 점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하게 설명할 수 있게. 그래야지 챗GPT한테도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만장자의 프롬프트처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6학년 아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네.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의사도 대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대체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대체되지 않은 직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직종처럼 나중에 인기가 있을 직종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때 한참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 하는 애기들 나오는 유튜브 해가지고 그 강남에 빌딩 산 친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강남에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버는지 몰랐다. 그냥 부업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세상에 없던 그 굉장히 다양한 돈 버는 방식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그런 것들, 그리고 돈을 버는 방식으로서의 것들, 뭐 그게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AI로 대체되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AI로 대체될 것 같은 지금의 직업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냥 상상도 못한 것들이 막 생겨날 거라서 그냥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계속 배워야 돼요.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배우고, 대학을 졸업하면 끝이겠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고 2년 단위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아까 이제 유발 하라리 영상, 요 영상 뒷부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냥 중산층이나 이제 서민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분이 완전히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재교육을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도 계속 배울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제가 지금 지식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 보면 더 소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 커뮤니티에서 매주 이제 그 특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아, 저런 걸로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하나 정하면 내가 평생 그거 해야지. 의사가 되면 평생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6학년이면 더더욱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AI 그 챗 GPT 중에 리튼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리튼이 그 오픈 AI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나요? 그 리튼도 자주 사용하세요, 강사님께서는? 그 리튼이 뭐냐면요. 그 오픈 AI하고 네이버에서 7월 달에 이제 오픈되는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API들을 받아서 그거를 재가공한 게 리튼이에요. 그러니까 리튼이 뭐 챗GPT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가 아니라 그냥 챗GPT의 소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인사이트풀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리튼 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스타트업을 내가 하려면 데이터도 다 있어야 되고 기술도 다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카피라이팅을 하는 AI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상상만 할 수 있으면 오픈 AI의 그 API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조금 더 잘 되게 이제 그냥 챗GPT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더 튜닝을 하는 거죠.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나온 서비스가 리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튼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리튼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도 저런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그러면 독서가 더 중요하게 되겠지요? 저는 독서 자체보다는 그냥 학습 자체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뭐를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서 좀 그렇게 됐고,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챗GPT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제가 최근 몇 년간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학교나 이런 그 되게 좀 학구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막 고졸 출신의 막 그 백만장자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왠지 막 그냥 학교를 그냥 다니고 열심히 살았던 나의 뭔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외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살짝 몇 년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챗GPT를 사용해 보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학교에서 배운 언어랑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면은 그쪽 분야의 언어를 전혀 모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팅을 쓴다고 하더라도, 카피라이팅을 쓰는 굉장히 그 언론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카피라이팅의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감이 없다.
그냥 카피라이팅을 써줘 이랬을 때보다 어떤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카피라이팅을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 훨씬 결과물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모르더라도 이제 뭐 어떤 경제학에서 쓰는 툴이라든지 경영학에서 쓰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대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가치는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배우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되 그거를 이제 뭐 시험을 하나 두 개 틀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막 중간고사를 틀리면은 막 내신을 망쳐가지고 막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시스템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예, 학부모회 대표님 네,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강사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챗 GPT 교육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부모에서는 변화해 가는 교육 환경 안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좋은 부모 교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챗 GPT 이용해서 해본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 우아야?